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오랜 숙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영어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귀한 지식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볼까요? 우리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영어를 배웠습니다. 책상에 앉아 수많은 단어를 외우고 복잡한 문법 규칙들을 밑줄 그어가며 공부했습니다. 수능 영어, 토익, 탭스, 점수를 위해 밤을 새워가며 문제집을 풀었던 기억 모두에게 선명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어민 앞에 서면 입이 얼어붙고 말문이 턱 막히는 걸까요? 머릿속에는 수천 개의 단어가 맴돌지만 정작 그 단어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하나의 의미 있는 문장으로 꺼내야 할지 몰라 막막했던 경험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려 합니다. 먼저 스스로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영어로 말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의 과정이 일어나는지 단 한 번이라도 깊이 관찰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없으실 겁니다. 우리는 그저 영어가 어렵다, 나는 말하기에 소질이 없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해왔을 뿐이죠.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영어를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배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국적이 다른 언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언어를 몸으로 익히는 습득의 과정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지식을 쌓는 학습의 과정으로 영어를 만났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중언어 환경에서 자란 경우는 예외일 것입니다. 성인이 된 우리의 뇌는 이미 한국어라는 견고한 운영체제가 설치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영어로 말을 하려 할 때, 즉 아웃풋을 내려 할 때 자신도 모르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인풋과 아웃풋의 개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풋은 영어 문장을 읽거나 듣는 것처럼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반면 아웃풋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영어로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것처럼 스스로 정보를 생산해내는 과정이죠. 우리의 영어 교육은 지난 10년간 압도적으로 인풋에만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나마도 시험 점수를 위한 인풋이었죠. 정작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아웃풋 훈련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위해 짧은 대화 스크립트를 외워 발표했던 것이 고작이었을 겁니다.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근육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어를 말할 때 우리의 뇌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함께 그 과정을 들여다보시죠.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2개의 한국어 문장을 듣고 곧바로 영어로 말해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스타벅스에서 오늘부터 여름 신메뉴 음료가 새로 출시된다고 하던데 같이 가볼래? 두 번째 문장입니다. 거의 다 도착했으면 그냥 바로 3층으로 올라오면 돼. 어떠신가요? 이 두 문장을 한국어로 이해하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의 모국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들을 영어로 바꾸려고 할 때 여러분의 머릿속은 아마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을 겁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여름 신메뉴 음료를 영어로 뭐라고 하지? 출시하다는 릴리스인가? 론치인가? 같이 가볼래?
는 어떤 뉘앙스로 물어봐야 자연스러울까? 시제는 현재로 해야 하나, 미래로 해야 하나? 수많은 고민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거의 다 도착했으면 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거 가정법 if를 써야 하나 하고 망설였을 수 있습니다. 올라오면 돼 라는 말은 명령문일까? 아니면 you can come up처럼 허락의 의미일까? 하고 뉘앙스를 저울질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는 영어를 들으면 먼저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한국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국어로 생각하죠. 마지막으로 머릿속에 떠오른 그 한국어 답변을 다시 영어 문법과 단어에 맞춰 번역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영어 듣기와 한국어 번역, 한국어 답변 구상 후 영어로, 재번역 후 영어로 말하기 이 길고 복잡한 과정을 불과 몇 초 안에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대화는 탁구처럼 즉흥적으로 오고 가는 것인데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치다 보면 이미 상대방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아무리 쇄도잉을 하고 영어 패턴을 외워도 실전 대화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화의 상대는 내가 준비한 각본대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예측 불가능한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번역의 과정을 생략하고 영어를 영어 그 자체로 생각하고 말하는 원어민의 뇌를 만들어야 합니다. 원어민의 뇌를 만든다는 것이 거창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한국어라는 운영체제가 깔린 우리의 뇌를 포맷할 수는 없지만 그 옆에 영어라는 새로운 운영체제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운영체제의 작동 방식, 즉 영어의 근본적인 구조와 문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아니, 나는 10년 동안 문법 공부만 해왔다. 문법은 정말 지긋지긋하다. 맞습니다. 우리는 문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법 규칙이라는 껍데기만 암기했을 뿐 그 규칙 안에 담긴 진짜 의미와 원어민의 사고방식을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여러분, have 플러스 과거분사 형태로 쓰이는 현재 완료 기억나시나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현재 완료가 무엇인지 한국어로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학창시절에 외웠던 4가지 용법을 떠올리실 겁니다. 경험, 계속, 완료, 결과. 우리는 이 4가지 틀의 문장을 끼워 맞추는 연습만 반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4가지 용법을 완벽하게 외웠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여러분은 현재 완료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으신가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I've seen you before. 이 문장은 현재 완료의 4가지 용법 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경험일까요?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이 사람은 I saw you라고 하지 않고 굳이 I have seen you라고 말했을까 하는 화자의 의도입니다. 문법학자들은 과거분사를 품사적으로는 형용사로 보기도 합니다. 보여진 상태를 의미하는 형용사 말이죠. 그렇다면 I have seen you라는 문장을 아주 직설적으로 해석하면 나는 당신을 본 상태를 가지고 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한국어로는 무척 어색하게 들립니다. 당신을 본 상태를 가지고 있다니 대체 무슨 말일까? 하지만 이 어색한 문장 속에 바로 현재 완료의 핵심 뉘앙스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에 당신을 봤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과거에 당신을 봐서 그 기억이 지금 나에게 남아있고
그래서 나는 당신을 알아볼 수 있다는 현재와의 연결고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행동이 현재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반면에 I saw you는 과거의 한 시점에 그 행동이 일어나고 끝났다는 현재와는 단절된 사실만을 전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현재 완료의 경험적 용법이라는 문법 용어에 갇혀 이처럼 섬세하고 중요한 의미의 차이를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문법은 단순히 암기해야 할 규칙이 아니라 화자의 생각과 뉘앙스를 전달하기 위한 정교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그 도구의 사용 설명서만 외웠을 뿐 정작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는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공부의 방향을 바꿔야 할까요? 첫째, 양질의 인풋을 충분히 쌓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질이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많은 문장을 읽고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어 몇 개를 보고 대충 의미를 유추하고 넘어가는 것은 진정한 인풋이 아닙니다. 한 문장을 읽더라도 그 문장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런 단어와 문법이 쓰였는지 그 의미를 곱씹으며 완벽하게 내 것으로 소화해야 합니다. 정확한 독해가 되지 않으면 정확한 듣기도 불가능합니다. 글을 읽고도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을 귀로 듣는다고 해서 이해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문장을 앞에서부터 뒤로 순서대로 읽고 들으면서 한국어로 다시 번역하는 과정 없이 곧바로 의미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수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둘째, 영어의 구조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다시 문법책의 첫 장을 펴라는 말이 아닙니다. 각 문법 규칙이 어떤 뉘앙스와 사고방식을 담고 있는지 그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영어는 주어와 동사를 먼저 말하는지, 왜 관사를 쓰는지, 왜 전치사가 중요한지 그 언어의 근본적인 설계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영어라는 새로운 운영체제를 내 뇌 속에 성공적으로 설치하고 나면 비로소 우리는 번역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영어를 들으면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즉각 반응하는 선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 데는 의식적인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 역시 성인이 된 후 한참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깨닫고 처음부터 영어를 다시 공부했습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언어의 본질을 이해하는 즐거움은 그 어떤 어려움보다 컸습니다. 여러분, 영어는 정복해야 할 산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문입니다. 문법 용어의 감옥에서 벗어나 그 언어가 가진 고유의 논리와 감성을 느껴보십시오. 화자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 보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10년 넘게 우리를 괴롭혔던 영어 말하기의 벽은 어느새 스르르 허물어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여정 속에서 언어를 배우는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시기를, 그리고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를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오랜 숙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영어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귀한 지식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볼까요? 우리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영어를 배웠습니다. 책상에 앉아 수많은 단어를 외우고 복잡한 문법 규칙들을 밑줄 그어가며 공부했습니다. 수능 영어, 토익, 탭스, 점수를 위해 밤을 새워가며 문제집을 풀었던 기억 모두에게 선명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어민 앞에 서면 입이 얼어붙고 말문이 턱 막히는 걸까요? 머릿속에는 수천 개의 단어가 맴돌지만 정작 그 단어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하나의 의미 있는 문장으로 꺼내야 할지 몰라 막막했던 경험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려 합니다. 먼저 스스로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영어로 말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의 과정이 일어나는지 단 한 번이라도 깊이 관찰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없으실 겁니다. 우리는 그저 영어가 어렵다, 나는 말하기에 소질이 없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해왔을 뿐이죠.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영어를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배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국적이 다른 언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언어를 몸으로 익히는 습득의 과정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지식을 쌓는 학습의 과정으로 영어를 만났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중언어 환경에서 자란 경우는 예외일 것입니다. 성인이 된 우리의 뇌는 이미 한국어라는 견고한 운영체제가 설치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영어로 말을 하려 할 때, 즉 아웃풋을 내려 할 때 자신도 모르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인풋과 아웃풋의 개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풋은 영어 문장을 읽거나 듣는 것처럼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반면 아웃풋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영어로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것처럼 스스로 정보를 생산해내는 과정이죠. 우리의 영어 교육은 지난 10년간 압도적으로 인풋에만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나마도 시험 점수를 위한 인풋이었죠. 정작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아웃풋 훈련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위해 짧은 대화 스크립트를 외워 발표했던 것이 고작이었을 겁니다.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근육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어를 말할 때 우리의 뇌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함께 그 과정을 들여다보시죠.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두 개의 한국어 문장을 듣고 곧바로 영어로 말해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스타벅스에서 오늘부터 여름 신메뉴 음료가 새로 출시된다고 하던데 같이 가볼래? 두 번째 문장입니다. 거의 다 도착했으면 그냥 바로 3층으로 올라오면 돼. 어떠신가요? 이 두 문장을 한국어로 이해하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의 모국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들을 영어로 바꾸려고 할 때 여러분의 머릿속은 아마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을 겁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여름 신메뉴 음료를 영어로 뭐라고 하지? 출시하다는 릴리스인가? 론치인가? 같이 가볼래? 는 어떤 뉘앙스로 물어봐야 자연스러울까? 시제는 현재로 해야 하나? 미래로 해야 하나? 수많은 고민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거의 다 도착했으면 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거 가정법 if를 써야 하나? 하고 망설였을 수 있습니다. 올라오면 돼 라는 말은 명령문일까? 아니면 you can come up처럼 허락의 의미일까? 하고 뉘앙스를 저울질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는 영어를 들으면 먼저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한국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국어로 생각하죠. 마지막으로 머릿속에 떠오른 그 한국어 답변을 다시 영어 문법과 단어에 맞춰 번역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영어 듣기와 한국어 번역, 한국어 답변 구상 후 영어로 재번역 후 영어로 말하기 이 길고
복잡한 과정을 불과 몇 초 안에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대화는 탁구처럼 즉흥적으로 오고 가는 것인데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치다 보면 이미 상대방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아무리 쇄도잉을 하고 영어 패턴을 외워도 실전 대화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화의 상대는 내가 준비한 각본대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예측 불가능한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번역의 과정을 생략하고 영어를 영어 그 자체로 생각하고 말하는 원어민의 뇌를 만들어야 합니다. 원어민의 뇌를 만든다는 것이 거창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한국어라는 운영체제가 깔린 우리의 뇌를 포맷할 수는 없지만 그 옆에 영어라는 새로운 운영체제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운영체제의 작동 방식, 즉 영어의 근본적인 구조와 문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아니, 나는 10년 동안 문법 공부만 해왔다. 문법은 정말 지긋지긋하다. 맞습니다. 우리는 문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법 규칙이라는 껍데기만 암기했을 뿐 그 규칙 안에 담긴 진짜 의미와 원어민의 사고방식을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여러분, have 플러스 과거분사 형태로 쓰이는 현재 완료 기억나시나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현재 완료가 무엇인지 한국어로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학창시절에 외웠던 4가지 용법을 떠올리실 겁니다. 경험, 계속, 완료, 결과. 우리는 이 4가지 틀의 문장을 끼워 맞추는 연습만 반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4가지 용법을 완벽하게 외웠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여러분은 현재 완료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으신가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I've seen you before. 이 문장은 현재 완료의 4가지 용법 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경험일까요?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이 사람은 I saw you라고 하지 않고 굳이 I have seen you라고 말했을까 하는 화자의 의도입니다. 문법학자들은 과거분사를 품사적으로는 형용사로 보기도 합니다. 보여진 상태를 의미하는 형용사 말이죠. 그렇다면 I have seen you라는 문장을 아주 직설적으로 해석하면 나는 당신을 본 상태를 가지고 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한국어로는 무척 어색하게 들립니다. 당신을 본 상태를 가지고 있다니 대체 무슨 말일까? 하지만 이 어색한 문장 속에 바로 현재 완료의 핵심 뉘앙스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에 당신을 봤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과거에 당신을 봐서 그 기억이 지금 나에게 남아있고 그래서 나는 당신을 알아볼 수 있다는 현재와의 연결고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행동이 현재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반면에 I saw you는 과거의 한 시점에 그 행동이 일어나고 끝났다는 현재와는 단절된 사실만을 전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현재 완료의 경험적 용법이라는 문법 용어에 갇혀 이처럼 섬세하고 중요한 의미의 차이를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문법은 단순히 암기해야 할 규칙이 아니라 화자의 생각과 뉘앙스를 전달하기 위한 정교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그 도구의 사용 설명서만 외웠을 뿐 정작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는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공부의 방향을 바꿔야 할까요? 첫째, 양질의 인풋을 충분히 쌓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질이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많은 문장을 읽고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어 몇 개를 보고 대충 의미를 유추하고 넘어가는 것은 진정한 인풋이 아닙니다. 한 문장을 읽더라도 그 문장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런 단어와 문법이 쓰였는지 그 의미를 곱씹으며 완벽하게 내것으로 소화해야 합니다. 정확한 독해가 되지 않으면 정확한 듣기도 불가능합니다. 글을 읽고도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을 귀로 듣는다고 해서 이해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문장을 앞에서부터 뒤로 순서대로 읽고 들으면서 한국어로 다시 번역하는 과정 없이 곧바로 의미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수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둘째, 영어의 구조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다시 문법책의 첫 장을 펴라는 말이 아닙니다. 각 문법 규칙이 어떤 뉘앙스와 사고방식을 담고 있는지 그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영어는 주어와 동사를 먼저 말하는지, 왜 관사를 쓰는지, 왜 전치사가 중요한지 그 언어의 근본적인 설계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영어라는 새로운 운영체제를 내 뇌 속에 성공적으로 설치하고 나면 비로소 우리는 번역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영어를 들으면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즉각 반응하는 선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 데는 의식적인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 역시 성인이 된 후 한참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깨닫고 처음부터 영어를 다시 공부했습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언어의 본질을 이해하는 즐거움은 그 어떤 어려움보다 컸습니다. 여러분, 영어는 정복해야 할 산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문입니다. 문법 용어의 감옥에서 벗어나 그 언어가 가진 고유의 논리와 감성을 느껴보십시오. 화자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 보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10년 넘게 우리를 괴롭혔던 영어 말하기의 벽은 어느새 스르르 허물어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여정 속에서 언어를 배우는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시기를, 그리고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를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오랜 숙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영어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귀한 지식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볼까요? 우리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영어를 배웠습니다. 책상에 앉아 수많은 단어를 외우고 복잡한 문법 규칙들을 밑줄 그어가며 공부했습니다. 수능 영어, 토익, 탭스, 점수를 위해 밤을 새워가며 문제집을 풀었던 기억 모두에게 선명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어민 앞에 서면 입이 얼어붙고 말문이 턱 막히는 걸까요? 머릿속에는 수천 개의 단어가 맴돌지만 정작 그 단어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하나의 의미 있는 문장으로 꺼내야 할지 몰라 막막했던 경험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려 합니다. 먼저 스스로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영어로 말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의 과정이 일어나는지 단 한 번이라도 깊이 관찰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없으실 겁니다. 우리는 그저 영어가 어렵다, 나는 말하기에 소질이 없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해왔을 뿐이죠.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영어를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배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국적이 다른 언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언어를 몸으로 익히는 습득의 과정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지식을 쌓는 학습의 과정으로 영어를 만났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중언어 환경에서 자란 경우는 예외일 것입니다. 성인이 된 우리의 뇌는 이미 한국어라는 견고한 운영체제가 설치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영어로 말을 하려 할 때, 즉 아웃풋을 내려 할 때 자신도 모르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인풋과 아웃풋의 개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풋은 영어 문장을 읽거나 듣는 것처럼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반면 아웃풋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영어로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것처럼 스스로 정보를 생산해내는 과정이죠. 우리의 영어 교육은 지난 10년간 압도적으로 인풋에만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나마도 시험 점수를 위한 인풋이었죠. 정작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아웃풋 훈련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위해 짧은 대화 스크립트를 외워 발표했던 것이 고작이었을 겁니다.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근육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어를 말할 때 우리의 뇌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함께 그 과정을 들여다보시죠.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2개의 한국어 문장을 듣고 곧바로 영어로 말해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스타벅스에서 오늘부터 여름 신메뉴 음료가 새로 출시된다고 하던데 같이 가볼래? 두 번째 문장입니다. 아, 거의 다 도착했으면 그냥 바로 3층으로 올라오면 돼. 어떠신가요? 이 두 문장을 한국어로 이해하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의 모국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들을 영어로 바꾸려고 할 때 여러분의 머릿속은 아마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을 겁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여름 신메뉴 음료를 영어로 뭐라고 하지? 출시하다는 릴리스인가? 론치인가? 같이 가볼래? 는 어떤 뉘앙스로 물어봐야 자연스러울까? 시제는 현재로 해야 하나? 미래로 해야 하나? 수많은 고민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거의 다 도착했으면 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거 가정법 if를 써야 하나? 하고 망설였을 수 있습니다. 올라오면 돼 라는 말은 명령문일까? 아니면 you can come up처럼 허락의 의미일까? 하고 뉘앙스를 저울질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는 영어를 들으면 먼저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한국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국어로 생각하죠. 마지막으로 머릿속에 떠오른 그 한국어 답변을 다시 영어 문법과 단어에 맞춰 번역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영어 듣기와 한국어 번역, 한국어 답변 구상 후 영어로, 재번역 후 영어로 말하기 이 길고 복잡한 과정을 불과 몇 초 안에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대화는 탁구처럼 즉흥적으로 오고 가는 것인데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치다 보면 이미 상대방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아무리 쇄도잉을 하고 영어 패턴을 외워도 실전 대화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화의 상대는 내가 준비한 각본대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예측 불가능한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번역의 과정을 생략하고 영어를 영어 그 자체로 생각하고 말하는 원어민의 뇌를 만들어야 합니다. 원어민의 뇌를 만든다는 것이 거창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한국어라는 운영체제가 깔린 우리의 뇌를 포맷할 수는 없지만 그 옆에 영어라는 새로운 운영체제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운영체제의 작동 방식, 즉 영어의 근본적인 구조와 문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아니, 나는 10년 동안 문법 공부만 해왔다. 문법은 정말 지긋지긋하다. 맞습니다. 우리는 문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법 규칙이라는 껍데기만 암기했을 뿐 그 규칙 안에 담긴 진짜 의미와 원어민의 사고방식을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여러분, have 플러스 과거분사 형태로 쓰이는 현재 완료 기억나시나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현재 완료가 무엇인지 한국어로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학창시절에 외웠던 4가지 용법을 떠올리실 겁니다. 경험, 계속, 완료, 결과. 우리는 이 4가지 틀의 문장을 끼워 맞추는 연습만 반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4가지 용법을 완벽하게 외웠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여러분은 현재 완료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으신가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I've seen you before. 이 문장은 현재 완료의 4가지 용법 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경험일까요?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이 사람은 I saw you라고 하지 않고 굳이 I have seen you라고 말했을까 하는 화자의 의도입니다. 문법학자들은 과거분사를 품사적으로는 형용사로 보기도 합니다. 보여진 상태를 의미하는 형용사 말이죠. 그렇다면 I have seen you라는 문장을 아주 직설적으로 해석하면 나는 당신을 본 상태를 가지고 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한국어로는 무척 어색하게 들립니다. 당신을 본 상태를 가지고 있다니 대체 무슨 말일까? 하지만 이 어색한 문장 속에 바로 현재 완료의 핵심 뉘앙스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에 당신을 봤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과거에 당신을 봐서 그 기억이 지금 나에게 남아있고 그래서 나는 당신을 알아볼 수 있다는 현재와의 연결고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행동이 현재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반면에 I saw you는 과거의 한 시점에 그 행동이 일어나고 끝났다는 현재와는 단절된 사실만을 전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현재 완료의 경험적 용법이라는 문법 용어에 갇혀 이처럼 섬세하고 중요한 의미의 차이를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문법은 단순히 암기해야 할 규칙이 아니라 화자의 생각과 뉘앙스를 전달하기 위한 정교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그 도구의 사용 설명서만 외웠을 뿐 정작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는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공부의 방향을 바꿔야 할까요? 첫째, 양질의 인풋을 충분히 쌓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질이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많은 문장을 읽고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어 몇 개를 보고 대충 의미를 유추하고 넘어가는 것은 진정한 인풋이 아닙니다. 한 문장을 읽더라도 그 문장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런 단어와 문법이 쓰였는지 그 의미를 곱씹으며 완벽하게 내 것으로 소화해야 합니다. 정확한 독해가 되지 않으면 정확한 듣기도 불가능합니다. 글을 읽고도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을 귀로 듣는다고 해서 이해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문장을 앞에서부터 뒤로 순서대로 읽고 들으면서 한국어로 다시 번역하는 과정 없이 곧바로 의미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수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둘째, 영어의 구조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다시 문법책의 첫 장을 펴라는 말이 아닙니다.
각 문법 규칙이 어떤 뉘앙스와 사고방식을 담고 있는지 그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영어는 주어와 동사를 먼저 말하는지, 왜 관사를 쓰는지, 왜 전치사가 중요한지 그 언어의 근본적인 설계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영어라는 새로운 운영체제를 내 뇌 속에 성공적으로 설치하고 나면 비로소 우리는 번역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영어를 들으면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즉각 반응하는 선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 데는 의식적인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 역시 성인이 된 후 한참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깨닫고 처음부터 영어를 다시 공부했습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언어의 본질을 이해하는 즐거움은 그 어떤 어려움보다 컸습니다. 여러분, 영어는 정복해야 할 산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문입니다. 문법 용어의 감옥에서 벗어나 그 언어가 가진 고유의 논리와 감성을 느껴보십시오. 화자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 보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10년 넘게 우리를 괴롭혔던 영어 말하기의 벽은 어느새 스르르 허물어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여정 속에서 언어를 배우는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시기를, 그리고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를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오랜 숙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영어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귀한 지식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볼까요? 우리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영어를 배웠습니다. 책상에 앉아 수많은 단어를 외우고 복잡한 문법 규칙들을 밑줄 그어가며 공부했습니다. 수능 영어, 토익, 탭스, 점수를 위해 밤을 새워가며 문제집을 풀었던 기억 모두에게 선명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어민 앞에 서면 입이 얼어붙고 말문이 턱 막히는 걸까요? 머릿속에는 수천 개의 단어가 맴돌지만 정작 그 단어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하나의 의미 있는 문장으로 꺼내야 할지 몰라 막막했던 경험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려 합니다. 먼저 스스로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영어로 말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의 과정이 일어나는지 단 한 번이라도 깊이 관찰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없으실 겁니다. 우리는 그저 영어가 어렵다, 나는 말하기에 소질이 없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해왔을 뿐이죠.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영어를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배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국적이 다른 언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언어를 몸으로 익히는 습득의 과정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지식을 쌓는 학습의 과정으로 영어를 만났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중언어 환경에서 자란 경우는 예외일 것입니다. 성인이 된 우리의 뇌는 이미 한국어라는 견고한 운영체제가 설치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영어로 말을 하려 할 때, 즉 아웃풋을 내려 할 때 자신도 모르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인풋과 아웃풋의 개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풋은 영어 문장을 읽거나 듣는 것처럼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반면 아웃풋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영어로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것처럼 스스로 정보를 생산해내는 과정이죠. 우리의 영어 교육은 지난 10년간 압도적으로 인풋에만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나마도 시험 점수를 위한 인풋이었죠. 정작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아웃풋 훈련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위해 짧은 대화 스크립트를 외워 발표했던 것이 고작이었을 겁니다.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근육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어를 말할 때 우리의 뇌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함께 그 과정을 들여다보시죠.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2개의 한국어 문장을 듣고 곧바로 영어로 말해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스타벅스에서 오늘부터 여름 신메뉴 음료가 새로 출시된다고 하던데 같이 가볼래? 두 번째 문장입니다. 거의 다 도착했으면 그냥 바로 3층으로 올라오면 돼. 어떠신가요? 이 2 문장을 한국어로 이해하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의 모국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문장들을 영어로 바꾸려고 할 때 여러분의 머릿속은 아마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을 겁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여름 신메뉴 음료를 영어로 뭐라고 하지? 출시하다는 릴리스인가? 론치인가? 같이 가볼래? 는 어떤 뉘앙스로 물어봐야 자연스러울까? 시제는 현재로 해야 하나? 미래로 해야 하나? 수많은 고민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거의 다 도착했으면 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거 가정법 if를 써야 하나? 하고 망설였을 수 있습니다. 올라오면 돼 라는 말은 명령문일까? 아니면 You can come up처럼 허락의 의미일까? 하고 뉘앙스를 저울질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는 영어를 들으면 먼저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한국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국어로 생각하죠. 마지막으로 머릿속에 떠오른 그 한국어 답변을 다시 영어 문법과 단어에 맞춰 번역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영어 듣기와 한국어 번역, 한국어 답변 구상 후 영어로, 재번역 후 영어로 말하기, 이 길고 복잡한 과정을 불과 몇 초 안에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대화는 탁구처럼 즉흥적으로 오고 가는 것인데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치다 보면 이미 상대방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아무리 쇄도잉을 하고 영어 패턴을 외워도 실전 대화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화의 상대는 내가 준비한 각본대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예측 불가능한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번역의 과정을 생략하고 영어를 영어 그 자체로 생각하고 말하는 원어민의 뇌를 만들어야 합니다. 원어민의 뇌를 만든다는 것이 거창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한국어라는 운영체제가 깔린 우리의 뇌를 포맷할 수는 없지만 그 옆에 영어라는 새로운 운영체제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운영체제의 작동 방식, 즉 영어의 근본적인 구조와 문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아니, 나는 10년 동안 문법 공부만 해왔다. 문법은 정말 지긋지긋하다. 맞습니다. 우리는 문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법 규칙이라는 껍데기만 암기했을 뿐 그 규칙 안에 담긴 진짜 의미와 원어민의 사고방식을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여러분, have 플러스 과거분사 형태로 쓰이는 현재 완료 기억나시나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현재 완료가 무엇인지 한국어로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학창시절에 외웠던 4가지 용법을 떠올리실 겁니다. 경험, 계속, 완료, 결과. 우리는 이 4가지 틀의 문장을 끼워 맞추는 연습만 반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4가지 용법을 완벽하게 외웠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여러분은 현재 완료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으신가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I've seen you before. 이 문장은 현재 완료의 4가지 용법 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경험일까요?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이 사람은 I saw you라고 하지 않고 굳이 I have seen you라고 말했을까 하는 화자의 의도입니다. 문법학자들은 과거분사를 품사적으로는 형용사로 보기도 합니다. 보여진 상태를 의미하는 형용사 말이죠. 그렇다면 I have seen you라는 문장을 아주 직설적으로 해석하면 나는 당신을 본 상태를 가지고 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한국어로는 무척 어색하게 들립니다. 당신을 본 상태를 가지고 있다니 대체 무슨 말일까? 하지만 이 어색한 문장 속에 바로 현재 완료의 핵심 뉘앙스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에 당신을 봤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과거에 당신을 봐서 그 기억이 지금 나에게 남아있고 그래서 나는 당신을 알아볼 수 있다는 현재와의 연결고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행동이 현재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반면에 I saw you는 과거의 한 시점에 그 행동이 일어나고 끝났다는 현재와는 단절된 사실만을 전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현재 완료의 경험적 용법이라는 문법 용어에 갇혀 이처럼 섬세하고 중요한 의미의 차이를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문법은 단순히 암기해야 할 규칙이 아니라 화자의 생각과 뉘앙스를 전달하기 위한 정교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그 도구의 사용 설명서만 외웠을 뿐 정작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는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공부의 방향을 바꿔야 할까요? 첫째, 양질의 인풋을 충분히 쌓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질이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많은 문장을 읽고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어 몇 개를 보고 대충 의미를 유추하고 넘어가는 것은 진정한 인풋이 아닙니다. 한 문장을 읽더라도 그 문장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런 단어와 문법이 쓰였는지 그 의미를 곱씹으며 완벽하게 내 것으로 소화해야 합니다. 정확한 독해가 되지 않으면 정확한 듣기도 불가능합니다. 글을 읽고도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을 귀로 듣는다고 해서 이해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문장을 앞에서부터 뒤로 순서대로 읽고 들으면서 한국어로 다시 번역하는 과정 없이 곧바로 의미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수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둘째, 영어의 구조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다시 문법책의 첫 장을 펴라는 말이 아닙니다. 각 문법 규칙이 어떤 뉘앙스와 사고방식을 담고 있는지 그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영어는 주어와 동사를 먼저 말하는지, 관사를 쓰는지, 전치사가 중요한지 그 언어의 근본적인 설계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영어라는 새로운 운영체제를 내 뇌 속에 성공적으로 설치하고 나면 비로소 우리는 번역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영어를 들으면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즉각 반응하는 선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 데는 의식적인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저 역시 성인이 된 후 한참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깨닫고 처음부터 영어를 다시 공부했습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언어의 본질을 이해하는 즐거움은 그 어떤 어려움보다 컸습니다. 여러분,
영어는 정복해야 할 산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문입니다. 문법 용어의 감옥에서 벗어나 그 언어가 가진 고유의 논리와 감성을 느껴보십시오. 화자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 보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10년 넘게 우리를 괴롭혔던 영어 말하기의 벽은 어느새 스르르 허물어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여정 속에서 언어를 배우는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시기를, 그리고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를 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오랜 숙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영어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귀한 지식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볼까요? 우리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영어를 배웠습니다. 책상에 앉아 수많은 단어를 외우고 복잡한 문법 규칙들을 밑줄 그어가며 공부했습니다. 수능 영어, 토익, 탭스, 점수를 위해 밤을 새워가며 문제집을 풀었던 기억 모두에게 선명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어민 앞에 서면 입이 얼어붙고 말문이 턱 막히는 걸까요? 머릿속에는 수천 개의 단어가 맴돌지만 정작 그 단어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하나의 의미 있는 문장으로 꺼내야 할지 몰라 막막했던 경험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보려 합니다. 먼저 스스로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영어로 말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의 과정이 일어나는지 단 한 번이라도 깊이 관찰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없으실 겁니다. 우리는 그저 영어가 어렵다, 나는 말하기에 소질이 없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해왔을 뿐이죠.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영어를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배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국적이 다른 언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언어를 몸으로 익히는 습득의 과정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지식을 쌓는 학습의 과정으로 영어를 만났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중언어 환경에서 자란 경우는 예외일 것입니다. 성인이 된 우리의 뇌는 이미 한국어라는 견고한 운영체제가 설치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영어로 말을 하려 할 때, 즉 아웃풋을 내려 할 때 자신도 모르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인풋과 아웃풋의 개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풋은 영어 문장을 읽거나 듣는 것처럼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반면 아웃풋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영어로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것처럼 스스로 정보를 생산해내는 과정이죠. 우리의 영어 교육은 지난 10년간 압도적으로 인풋에만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나마도 시험 점수를 위한 인풋이었죠. 정작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아웃풋 훈련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위해 짧은 대화 스크립트를 외워 발표했던 것이 고작이었을 겁니다.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근육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어를 말할 때 우리의 뇌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함께 그 과정을 들여다보시죠.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두 개의 한국어 문장을 듣고 곧바로 영어로 말해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스타벅스에서 오늘부터 여름 신메뉴 음료가 새로 출시된다고 하던데 같이 가볼래? 두 번째 문장입니다.
거의 다 도착했으면 그냥 바로 3층으로 올라오면 돼. 어떠신가요? 이 두 문장을 한국어로 이해하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